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나무들은 등나무입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핸드폰 광고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운동장에 있는 등나무 꽃이 너무 이쁘게 핀 모습을 보고 등나무에 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덩쿨성 식물로 꽃이 화려하게만 핀다면 너무나 이쁠 것 같은데 때로는 자리를 잡으면 너무 빨리 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개지 같은 곳에 많이 심기도 합니다. 절개지에서는 흙이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용도로 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치나 아니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덩쿨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등나무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건 일본에 가면 등나무 마을이 있는데 나무 하나가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꽃을 피우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등나무에 대해서 제가 전지하는 방법은 따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실험적으로 전지를 해보고 전지를 해서 내년에 꽃을 어떻게 피우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꽃이 제대로 피운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등나무 종류가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9가지의 등나무 중에 아지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아지, 로지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지 같은 경우는 분홍색 꽃을 피는 나무입니다. 제가 이 나무는 제이드 가든에 갔을 때 정상 부분에 등나무로 터널을 만들어 놨는데 등나무 터널에서 분홍색 꽃이 핀 게 너무나 이뻤어요. 그러면서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아지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기 굉장히 힘든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재배나 번식에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요. 나무가 너무 아래쪽 뿌리 쪽에서 나오는 순들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밑에서 올라오는 순이 강하니까 그 강한 순을 남겨두고 기존에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지들은 꽃을 못 피우게 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등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를 모두 제거해 주셔야지만 이 품종의 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품종을 지키기 위한 건 접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삽목이 잘 안 되고 번식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접을 붙여서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접을 붙이는 나무 중에 하나가 등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도 번지고 뿌리가 성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때로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순들이 너무 좋아서 이 순을 키우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순들은 새로운 품종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일반 품종보다 생육이 좀 더 더디기도 해요. 뿌리를 잡고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품종에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신품종, 새로운 품종들은 산에서 보는 품종보다는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가지들은 무조건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가지를 꼭 제거해 주시고요. 그렇게 위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가지에서 싹이 올라가야지만 그 품종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아지 같은 경우 색상도 이쁘지만 향기가 끝내줍니다. 하지만 단지 아쉬운 건 꽃을 피우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등나무를 키우면서 전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도 전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지를 했을 때 꽃만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게 등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어린 작은 등나무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을 연출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나무를 심어놓고 왜 꽃이 안 피느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등나무 역시도 1년에 2번의 전지를 했을 때 꽃이 훨씬 더 잘 피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유럽에서 배워왔던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맞춘 그런 전지법 한번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제 품종은 화이트 킹입니다. 안나사라고도 불리는 품종인데 흰색의 꽃이 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흰색의 품종이 2개가 있지만 안나사 같은 경우, 화이트 킹 같은 경우는 꽃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꽃송이가 큰 게 아니라 꽃이 큰 품종입니다. 흰색으로 순백색의 꽃이 피우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알바라는 품종이 또 따로 있고 또 흰색 꽃이 있기도 합니다. 이 품종 역시 흰색의 꽃이 큰 게 장점인 품종입니다. 꽃향기가 좋고 오래가는 특징을 가졌는데, 꽃이 이 등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서서히 피어서 내려오면서 꽃이 개화 기간이 좀 더 길다는 게 장점입니다. 2번째 품종 화이트 킹이었고요. 3번째 품종은 블루문입니다. 블루문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색감의 연보라빛 꽃이 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은 느낌을 주는 품종입니다. 추위에 매우 강하고, 등나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추위에 강합니다.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버티는 특징을 가진 게 등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나무 중에 이 블루문 같은 경우는 5, 6월에 꽃을 피운 후 보통 3번까지도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여름에 꽃을 피워서 중간에 또 꽃을 피우기도 하고 가을에 또 꽃을 피우는 그런 특징이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다개화성인 그런 등나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한 번에 다 꽃이 피는 게 아니라
2번, 3번에 나눠서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3번의 꽃을 봤다고 한다면 보통 여름에 꽃을 피우고 늦가을에 또 꽃을 피우는 그런 특징을 가진 품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품종과 다르게 감아서 올라가는 방향이 반대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등나무와 좀 더 다른 묘한 매력을 가진 품종인 것 같은데 꽃이 여러 번 핀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을 가진 거죠. 블루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라색 꽃이 아름답게 크는 그런 품종입니다. 네 번째 품종은 블루 드림입니다. 푸른 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품종이고요. 네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싱그럽고 시원한 연보라색 꽃이 풍성하게 피어 청량감을 더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꽃잎이 풍성하고 조밀하게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입을수록 푸른색의 그 빛깔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블루 드림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햇빛이 많은 곳에 심었을 때 좀 더 색감을 다양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품종은 블랙 드래곤입니다. 블랙 드래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색감보다 진하면서 겹으로 피는 게 장점입니다.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유명한 품종의 하나 블랙 드래곤이고요. 다섯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나무 꽃에 겹으로 꽃이 피면서 길다랗게 꽃이 피우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꽃송이가 길면서 겹으로 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적으로 생육이 왕성했을 때 겹꽃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품종 중에 하나 블랙 드래곤입니다. 향기가 묵직하면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등나무 종류는 모든 나무들이 향기가 좋아서 그 향기가 은은하게 멀리 퍼지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겹꽃으로 기른 꽃을 피우면서 향기가 묵직하면서 달콤한 향기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품종 캐동각입니다. 선명한 보랏빛 꽃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캐동각 같은 경우는 꽃송이가 가장 길게 화려하게 피는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다랗게 화려하게 피는 그런 등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등나무에 비해서 길게 늘어지게 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품종 중에서는 가장 길게 피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명한 보랏빛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급 관상용으로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강건한 품종으로 어디서나 무난히 잘 크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수정입니다. 선명한 보랏빛의 꽃이 둥글둥글한 꽃송이가 포도송이처럼 늘어지면서 향기가 매우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 품종 자수정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품종 웅야입니다. 웅야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강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꽃과 겹꽃을 같이 존재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등나무에 비해서 강인한 생명력과 잘 크는 게 특징입니다. 아홉 번째 품종 알바입니다. 흰색의 꽃이 피는 게 장점이면서 이 알바 같은 경우는 꽃이 한 번에 다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나무에 비해서 순차적으로 꽃이 피우는 게 아니라 꽃이 한 번에 다 개화를 하는 특징을 가져서 좀 더 한 번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품종입니다. 알바 같은 경우는 흰색 품종이면서도 꽃이 한 번에 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풍경에서 꽃이 한 번에 쫙 폈을 때의 풍경은 끝내줄 것 같습니다. 흰색 품종 알바입니다. 열 번째 품종 구척입니다. 구척 같은 경우는 꽃송이가 30cm에 가까운 품종입니다. 30cm에 가까우면서도 꽃향기가 매우 강하고 진한 품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낮은 키에서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품종인 것 같아요. 커다란 아치형으로 높게 올리는 게 아니라 나지막한 장소에서 꽃을 연출할 수 있는 품종인 것 같아요. 구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분재용으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품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척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나지막하게 만드는 그런 분재용 소재로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품종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좀 낮지만 꽃은 더 낮은 키에서도 많이 오게 만들 수 있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은 담장에 올려서 담장에서도 꽃을 피우게 연출을 할 수 있는 품종인 것 같은데 오히려 분재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품종 구척이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품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등나무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 심기는 좋은 품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연출을 할 때 아니면 등나무 울타리, 등나무 터널 이런 쪽으로 연출할 때는 굉장히 멋진 풍경을 연출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봄이 지나서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등나무 향기가 너무 달콤하게 퍼지는데 그 달콤한 향기는 아카시아 꽃과는 다른 또 다른 달콤한 은은한 향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꽃을 쉽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품종으로 다가오는데 커다랗게 키워서 볼 수 있는 품종, 꽃이 길다란 품종,
꽃마다의 색상과 특징이 다른 품종들이고요. 마지막 품종처럼 분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조화롭게 만든다면 정말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관광농원이나 관광명소에 등나무만 전문적으로 해놓은 곳이 있다면 그것 또한 멋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에는 존재하고 있는 등나무 마을처럼 등나무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정성스럽게 나무를 전지를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멋진 등나무 마을을 만들고 싶은데 등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꽃이 안 핀다 하신다면 전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등나무 꽃이 피고 안 피고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배웠던 것과 유럽에서 배웠던 것을 좀 더 접목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전지를 통해서 등나무 꽃이 화려하게 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